뮤직비디오 해석 채널 뮤비도 리뷰 뮤뷰 온앤오프 바이마이몬스터 뮤비의 해석. 독특한 세계관의 온앤오프 바이마이몬스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온앤오프의 기본 세계관을 미리 알아봅시다. 온앤오프 기본 세계관. 사람들의 정신을 기계로 이동시켜 휴머노이드가 되고 타임워프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타임워프의 오류로 온앤오프 멤버들의 기억과 감정이 쪼개지게 된다. 그 조각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다차원의 멀티 유니버스로 흩어져 버렸다. 기억과 감정이 없어진 휴머노이드가 된 온앤오프 멤버들은 각 차원을 돌아다니며 영혼의 조각들을 찾아야 한다. 그들은 타임워프를 통해 영혼의 조각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대립하거나 하나가 된다. 온앤오프는 시공간을 넘나들며 영혼의 조각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온앤오프 세계관은 쉽게 말하면 멀티 유니버스. 곡마다 스테이지가 설정되고 그곳에서 영혼의 조각을 찾는 여정을 담는다. 그동안의 곡들의 주체가 본체였다면 바이마이몬스터는 떨어져 나간 영혼의 조각의 이야기. I was nobody. 성공개 영상에서도 그들은 본체가 아닌 조각이라는 것을 암시함. A letter from an unknown origin. 성공개 영상에서 그들은 탐지를 갖게 돼.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혼돈이 시작되었다. Run away.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본체에게 흡수당해야 하는 운명인 조각난 영혼의 파편의 이야기다. 천둥치고 안개가 낀 비 내리는 스테이지. 복잡한 마음과 내면의 갈등을 표현. 검은 옷의 온앤오프와 흰 옷의 온앤오프가 등장. 이것은 마음의 빛과 그림자, 내면의 갈등을 표현함. 흰색 정장을 입은 화이트 팀은 이 스테이지에 영혼의 조각을 찾으러 온 본체. 사복과 검정 옷을 입은 블랙 팀은 이 스테이지에 떨어진 영혼의 조각. 블랙은 그림자, 그림자는 본체가 있어야지만 존재한다. 영혼의 조각이다. 너를 떠나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란 걸 알게 된 그날부터. 블랙팀이 자신이 본체가 아닌 영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가는 계속되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게 무서웠어. 백야는 해가 지지 않아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이다. 즉,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림자인 자신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오류를 자각함. 백야가 계속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 현상이다. 하늘에서 깃털이 떨어짐. 땅에 떨어지자 보라색 잉크에 물들어버리는 깃털. 보라색은 신비로움과 고결함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괴물과 타락의 의미가 있음. 천사의 날개 깃털이 보라색으로 물들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I can't handle this anymore. 혼돈 속에 갇혀선 채로 뒷걸음질 나다가도 내 시선은 너에게로 보이면 안 되는 것이 보여. 책과 비디오 테이프가 널려있는 공간. 보라색 초가 불을 밝히고 있음. 비디오 테이프의 필름이 전부 뽑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과 스스로 책의 페이지를 불태우는 행동. 기록을 없애고 있다. 살고 싶은 조각의 마음. 널 원할수록 난 괴물이 될 것 같아. 캠코더에 저장되는 블랙팀의 모습. 캠코더에 기록되어 버렸다. 본체에게 발각당한 걸까? 비가 블랙팀에 부딪히며 보라색 보석으로 바뀜. 보석은 아름답지만 늘 같은 모습. 아름답지만 본체가 아니라는 것. 보석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로로 틀어서 중력을 어긋나게 하는 연출. 블랙팀은 본체가 아닌 가짜를 의미. 땅에 떨어진 깃털을 줍는 블랙팀. 그 뒤로 깜빡이는 전등. 내면의 불안함. 잠들어 있다가 책상에서 깨어나는 블랙팀. 여기서도 전등은 깜빡거리고 있다. 꿈을 꾸도 살다가도 너의 장사 같은 미소가 내게 알려줘. 여긴 저기야.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은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파악함. 조각은 사라져야 하는 운명이기에 현실은 지옥이 된다. 상황 파악을 한 후 펜을 들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손을 위로 당기고 있다. 건물 복도에 쓰러져 있다가 깨어나는 블랙팀. 문을 하나 열어봄. 그 안에서 흰옷을 입은 자신을 발견함. 다른 차원에서 타임워프한 화이트팀과의 만남. 본체를 만나버렸다. 혹여나 조금만 한가는 썸을 보고서 난 또 꿈을 꿔. 불타고 있는 종이를 보고 있는 눈동자. 갑자기 꺼지는 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종이를 불태우지 못하게 모든 불을 꺼뜨린다. 조그마한 가능성의 불꽃이 꺼졌다. 이대로는 안 돼. 난 괴물이 될 것 같아. 폭파되는 건물.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블랙팀. 자신이 조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임. 그래서 가사가 I don't wanna be a monster. 나를 완전히 끊어내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넌 모른 척 지나쳐줘. 나를 구원하려 한다면 내가 절망을 더 느끼게 놓아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절망을 느껴 포기하도록 놓아줘였던 거야. 아이고, 본체가 아닌 파편의 관점이라니. 눈물 서사 이거 어쩔. 파편의 관점이라서 여기까지의 댄스샷은 블랙팀. 지금부터는 댄스컷이 블랙팀과 화이트팀이 교차 편집되어 나온다. 파편이 본체와 합쳐지는 과정. 기억이 왜곡돼 꾸며질 때까지 넌 나를 떠올리지 말게 난 밤은 날 족한 궤도를 비켜낸 햇살이 불면 파편이 본체에게 흡수되는 것이지만 파편의 입장에서는 죽음이기도 하다. 그 다음엔 기억이 왜곡되어 꾸며질 때까지 나를 떠올리지 말라는 것. 파편의 살고 싶은 마음. 밤하늘 저편 궤도를 비껴간 혜성일 뿐이야. 그저 혜성 하나일 뿐이니까 자신을 떠올리지 말라는 애원. 절망을 느끼게 놓아달래서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줄 알았더니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은 파편의 마음. 파편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본체에게 흡수되었다. 회장 앞에서 흰색 비둘기를 하늘로 자유롭게 날려주고 있음. 회장 안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 안에서 빛나는 보석. 본체를 위한 숭고한 희생.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으로 된 꽃이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생화는 아닌 자신은 파편일 뿐 본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 2분 30초부터는 흰색 옷으로 댄스컷. 마음에 헛소리 바보는 점점 번져가더니 나를 일렁이게 사랑은 이렇게 내게 가혹한 재앙이 됐어 하트를 한마디씩 나눠서 부름. 조각의 파편이 본체에 흡수되었다. 본체에 파편의 감정이 흡수되면서 마음의 파문이 번져 나를 일렁이게 한 것. 파편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흡수해버려 그로 인해 이 상황이 가혹한 재앙으로 다가옴. 파편이 느낀 수많은 감정을 본체가 느끼게 됨. 본체는 죄책감에 빠진다. 하트 모양의 조각에 비치는 모습. 조각조각 나눠진 마음. 어깨를 빛의 덩굴이 감싸 안는다. 빛, 화이트팀, 본체에 흡수됨.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손을 붙잡는 화이트팀의 손들. 파편인 유가 뒤로 끌어당겨져 본체 유에게 흡수됨. 펜이 떨어지면서 마침표가 찍히지 않도록 보라색 액체가 올라와 펜이 종이에 닿지 않게 막음. 파편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무릎 꿇고 앉아있음. 체념하고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무릎 꿇은 뒤로 보라색으로 물든 깃털이 뿜어져 나옴. 본체에 흡수됨. 마음의 빛과 그림자를 사랑에 빗대어 표현. 너를 탐한 채로 나 저주에 빠진다면 한 찰나라도 좋으니 널 가지고 싶었는데 환상이 될 수 없는 우리 이어갈 수 없는 이야기 마침내 안녕 본체에 흡수당하는 조각의 마지막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음. 너를 탐한 죄로 저주에 빠진 거라면 한 찰나라도 가지고 싶었는데 결국 본체는 될 수 없는 운명. 조각의 이야기는 이어갈 수 없는 이야기였고 본체에 흡수당하면서 마침내 안녕을 구한다. 거꾸로 된 중력. 자세히 보면 물방울이 하늘 위로 승천하고 있다.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것. 그 순간 손을 내미는 파편. 마지막에 밑에서 흰색 정장을 입은 화이트팀의 손이 파편의 손을 잡는다. 빛과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다. 파편과 본체가 서로를 받아들여 비로소 온앤오프가 완성되어 간다. 재미로 보는 또 다른 해석. 바이마이 몬스터의 작사 작곡을 맡은 황현. 그는 온앤오프와 가장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프로듀서다. 프로듀싱을 맡은 그의 관점을 대입해보자. 황현은 온앤오프와 결별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어느 순간부터 온앤오프의 프로듀싱을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공식처럼 돼 있었다. 한 번은 바꿀 때도 됐잖아. 제 방향이 틀린 건 아닐까? 제가 안 하는 건 어떻냐? 제가 아니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표님의 설득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곡 소개를 보면 나를 더욱 절망으로 빠뜨려 이제 그만 이 관계를 끊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적혀있다. 그는 멤버들이 다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쉽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라고 하였다. 응? 뭔가 가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너를 탐한 죄로 저주에 빠진다면 한 찰나라도 가지고 싶었다고. 이 멤버들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마다 붙잡아준 온앤오프 멤버들. 나 때문에 망했을지도 몰라.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완전히 끊어내고 모른 척 지나쳐줘. 이런 거라면? 아이고, 뭔가 인터뷰를 보고 난 뒤 자꾸만 작사가 관점에서 가사가 새롭게 들립니다. 그는 대표님이 절 설득했지만 제가 끝까지 못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다. 이 곡으로 인해 온앤오프가 화제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바이마이 몬스터는 라흐마니노프 심포니 2번 사막장의 테마를 인용하여 서사를 더욱 극대화. 라흐마니노프가 교향곡 1번의 실패로 큰 슬럼프를 겪다가 약 10년 만에 발표한 걸작. 이 곡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창조적인 활동을 재개한 결과물로 그의 음악적 복귀를 상징한다. 바이마이 몬스터도 길고 긴 고민으로 슬럼프를 겪었지만 그만큼 좋은 곡이 탄생했습니다. 온앤오프 바이마이 몬스터 망관부. 뮤비도 리뷰. 유뷰 구독! 좋아요.